방사선 관리구역? 나 아는 선배가 이 방사능 관련 일을 하고 있다던데. 아 진짜? 위험한 일 하시네. 야, 병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오래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야, 그 병원에 이런 장소 많아. 너 X선 한 번도 안 찍어봤지? 난 지난달에도 찍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근데 병원에선 괜찮은데 여긴 좀 무섭지? 아, 그러면 뭐 이 나쁜 방사선도 있고 뭐 좋은 방사선도 있냐? 나는 이 아내가 궁금하다. 이거 한번. 야 하지 마. 너 이러다 피폭돼서 죽어. 내가 아는 방사능 일하는 선배는 너무 건강하던데? 안 열리네.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취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대학생인데요. 이 방사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방사선 관련한 직업도 참 많죠. 제가 여러분께 안내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방사선 관리구역이 보고 싶으시죠? 네, 보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안에 들어가도 건강에 문제 없나요? 네. 여기 방사선 관리구역은 무엇보다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방사선 관련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가려면 정식으로 교육도 받고 건강검진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시적인 방문이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독식 방사선 측정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방사선이 어디나 존재하는 것은 아시죠? 현재 수치가 자연 방사선량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측정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위험한 수준 아닌 거예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은 지구의 역사와 같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과 함께한 것이죠. 그냥 공기와 같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측정기는 저도 처음 만져보는데요. 뭔가 이 보호받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사선 관리구역 안으로 좀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이쿠, 너무 서두르시네. 저쪽 학생은 방사선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저는 방사선 따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 학생들은 방사선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방사선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 없는 비과학적 두려움은 분명히 짚어봐야 하겠지만 방심하는 자세 역시 좋지 않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얘는 겁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불안하거든요. 네, 좀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기본 교육과 직장 교육 등 방사선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보수 교육과 안전관리자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야 되나요? 방사선 사용 허가 기간의 경우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방사선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외에 다른 면허도 있을까요? 방사선 분야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 면허,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꼭 안전교육을 잘 이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면허증은 그럼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면허마다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의 경우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실무 1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실무 2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 안 열리네. 잠깐! 방사선 관리구역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보관 이용되고 있어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량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방사선에 거의 피폭되지 않을 수 있고 피폭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 선량계와 실험복, 보호장갑, 전용 신발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를 한번 착용해 볼까요? 좋아요. 잠깐! 방사선 장애 방지에 필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방사선 관리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숙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요? 혹시 저희가 지금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나요? 분야별로 취급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매우 다양한데요.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개봉선언을 주로 사용해서 치료, 생물의 영양 생리, 대사 및 경로 추적, 그리고 DNA, 단백질 등 생체 분자 추적, 합성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 방사선언은 투과력이 낮은 베타 선언이지만 감마 선언도 사용되고 주된 피폭 경로는 내부 피폭이지만 취급에 따라 외부 피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개봉선언이면 지금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할 것 같은데 저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이, 안전수칙이랑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괜찮아. 맞습니다. 개봉선언은 주변 환경과 사용자 인체 오염 및 방사성 물질의 체내 유입에 따른 내부 피폭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지켜야 될 안전사항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절차를 검토하여 최대한 간결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합니다. 실험 절차 숙달 및 피폭 시간 단축을 위해 비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합니다. 반드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시설로 허가된 곳에서만 사용합니다. 실험 전에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하여 실험실 방사성 오염 유무를 확인합니다. 오염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작업은 후드나 글로브 박스 내에서 진행하여 내부 피폭 및 실험실 표면 오염을 방지합니다. 장갑, 보호 안경 등 보호구 착용 및 적절한 차폐체 사용을 통해 외부 피폭을 방지합니다. 사용 후 남은 방사선언은 반드시 지정된 저장시설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보관함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상태로 보관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 오염 물질은 성상별, 핵종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방사성 폐기물 보관함에 수집합니다. 방사선 실험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이 있다면 재염을 실시합니다. 오염이 없다면 개봉선언의 사용 기록을 잘 작성하고 출입 기록을 작성한 후 퇴실합니다. 네, 저희는 개봉선언 실험실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방사성 동위원소 저장함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잠금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잠금 장치를 열어보겠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고 이렇게 개봉 선언을 이렇게 지정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개봉 선언의 사용 기록부는 여기 개봉 선언과 함께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방사성 폐기물 보관실인데요. 이 방사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남은 생산된 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허가된 방사선 폐기물을 보관하는데요. 현재 P32와 S35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 보시면 빨간색 드럼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방사선 실험을 하고 생산된 고체 폐기물을 보관하고 폐기하기 전에 보관하는 곳인데요. 핵종별로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32라고 되어 있는 P32 핵종과 S35 이렇게 핵종별로 구분해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사선 실험을 하고 생산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핵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핵종의 이름이 P32, S35 등 핵종의 이름이 써 있고요. 핵종별로 구분해서 폐기물을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차폐막이 있는데요. 개봉 선언에서 나오는 베타선은 대부분이 차폐막으로 보호가 되니까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오염이 된 경우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잡고 이 차폐막 뒤에서 네. 여기 뚜껑을 열고 한번 근처로 가져다 대보시겠어요? 네. 그럼 소리가 나죠? 네. 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그럼 이런 아크릴막 안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죠? 네. 네, 이게 차폐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실험실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잘 지켜야겠네요. 근데 선생님, 실험실이 오염됐는지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염 검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착성 오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백그라운드가 낮은 곳에서는 서베이 미터를 이용한 직접 측정법을, 백그라운드가 높은 곳에서는 표면 오염도 측정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학이나 생명공학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취급하나요? 기초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실효물질의 구조 분석과 정성, 정량 분석에 X선을 이용한 XRD와 XRF가 사용되고 있으며 유해 성분 분석에 니켈 63을 내장한 GC-ECD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 장비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GC-ECD의 경우 단연간 사용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누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학 분야에서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언과 X선 등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밀봉선언의 경우 별도의 차폐 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피폭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며 용기 손상으로 인해 방사선 동위원소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밀봉 용기의 건전성을 점검해서 내부 피폭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밀봉 선언이나 방사선 발생 장치는 개봉 선언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사선을 사용할 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방사선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밀봉 선언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밀봉선언이란 방사성 물질을 캡슐 등에 밀봉하여 방사선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감마선 방출 핵종을 내장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피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봉 선원에 비해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용기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알파, 베타 선원의 경우 방사선이 나오는 창이 얇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시설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지급받은 개인 선량계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험 중에 선원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봉 선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누설 검사를 실시합니다.